안녕하세요. 혈관 튼튼, 콩팥 튼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임상영양사 안은아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회자 없이 제가 오늘 강의식으로 할 건데요. 좀 아쉬운 점은 실시간 채팅을 제가 지금 볼 수 없는 환경이어가지고 일방적인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그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것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에 대한 정보, 우리는 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는지, 환자분들로서 내가 인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인은 우리 몸에서 또 어떻게 조절되고 있는지, 인의 권장 섭취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강의 내용인데요. 인의 바이오 어벨러빌리티. 바이오 어벨러빌리티란 무엇인지, 인을 낮추는 조리 방법, 그리고 인은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에 대한 궁금증, 식품별 추천할 수 있는 제가 식품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 함량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 하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인 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인 하면 생각나는 거는 이제 뼈 건강이거든요. 칼슘과 인이 1대1로 결합을 해서 우리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고, 인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뼈 건강이 약해진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인이 많이 든 식품으로는 뭐 설렁탕이나 곰탕, 그리고 소세지, 햄, 그리고 통조림 식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멸치나 이런 조개, 이런 쪽에 인 함량이 많이 있고요. 유제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우유, 그리고 치즈,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요거트에 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견과류라든지 초콜릿, 콜라,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에 들어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교육 받았을 때 어느 자료를 봤을 때도 이런 것들 인스턴트 식품 조심하고 그리고 견과류 조심해라. 그리고 초콜릿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인에 대해서 교육받으신 거는 이게 전부가 아닌지, 그리고 저 또한 이런 교육을 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어로 써 있어서 어렵기는 한데 앞부분이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제가 뒷부분에 중요한 내용을 좀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야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큰 원인이 되는 것이 인입니다. 여러분들 인하면은 뼈 건강만으로 생각하는데 심혈관 질환하고 가장 연관성이 깊은 것이 바로 인입니다. 인이 높아지게 되면 그 인이 칼슘과 결합을 해서 혈관에 쌓이고 그게 동맥경화증으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만성신부전이 있으면 우리가 신장을 통해서 인의 배출이 줄어들어 피에서 인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이 상승하게 되면 FGF23, 여기 이제 FGF23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뼈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FGF23도 상승을 하고 FGF는 비타민 D의 활성화를 신장에서 저하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칼슘이 내려가고 그 칼슘이 내려가면 PTH라고 하는 부갑상선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저하는 바로 부갑상선을 직접적으로 올리기도 하는데요. 그 올라간 부갑상선을 뼈에서 칼슘을 내리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떨어진 칼슘 농도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로 몸이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 몸은 항상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칼슘 레벨을 혈중 칼슘 레벨, 인 레벨을 계속 맞춰내고 있는 거죠. 여기가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뼈에서 칼슘과 인이 빠져나와서 혈관으로 나오면서 칼슘 수치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 과정에서 혈관의 칼슘과 인의 침착이 되고 결과적으로 동맥경화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인하면 뼈 건강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인 이꼴 심혈관계 질환, 내 혈관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콩팥에 있는 혈관도 튼튼해야 하는데 이렇게 석회질로 쌓이는 인과 칼슘은 콩팥에서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심장혈관 어디든지 쌓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심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콩팥병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좀 필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혈중에 우리 P라고 써 있는 건 포스포러스에서 인이거든요. 인 레벨을 3.0에서 콩팥병 환자라면 3.0에서 5.0 정도로는 맞춰야 한다라는 얘긴데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돼서 칼슘 곱하기 인의 숫자의 값이 55 미만이어야 혈관 건강에 이롭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인 수치는 많이 봤지만 이 칼슘 곱하기 인, 포스포러스 55 미만 요거는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게 바로 혈관 건강을 보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혈관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 하면은 칼륨 하면 2000mg 적게 먹으면 되지 않은데 인은 어느 정도로 먹어야 되는지 이제 아예 감조차 없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루 800에서 1000mg 이하로 섭취 제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KD3에서 콩팥병 3단계에서 4기일 때는 인이 4.6 이상일 때 800에서 1000 이하로 좀 조절을 해라. 그리고 콩팥병이 5단계일 때는 인 수치가 5.5 이상일 때는 800에서 한 1000 정도로 이하로 섭취하면서 제한을 하면서 인 수치를 조절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치들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 건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에 그러면 이 800에서 1000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밥 한 공기에 인이 없을 것 같지만 흰밥 한 공기만 먹으면 인이 100mg, 잡곡밥 한 공기로 먹으면 200mg. 그래서 우리 콩팥병 환자분들이 칼륨 때문에 잡곡에 있는 칼륨 때문에도 우리가 흰밥을 먹으라고도 하지만 이 잡곡 때문에 200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흰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류 한 접시, 그러니까 대략 한 50g 되거든요. 이렇게 드시게 되면 한 100mg 정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간식으로 우유 한 팩 정도 드시면 100mg. 채소나 나물류에는 인이 소량 들어있으나 거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끼 식사를 하게 되면 흰밥을 3그릇 먹으면 300, 고기, 생선 하루에 4번, 5번 정도 접시를 먹으면 400에서 500, 우유는 종이컵 한 잔 정도 되니까 100, 그리고 채소, 나물류는 소량. 하루 인 섭취량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드시면 800에서 900이 되네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끼 식사 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인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800에서 1000 이 얘기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2003년도 미국 K도키 지침에는 CKD가 우리 콩팥병 단계가 3에서 5단계일 때는 한 혈장 레벨을 800에서 1000 정도로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2006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또 한번 바뀌었는데요. 이때 나온 게 3.3에서 4단계일 때는 2.7에서 4.6, 5단계일 때는 3.5에서 5.5로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뀌었습니다. 2008년도 이제 한국판인데요. 한국 임상영양관리지침서에 보면은 CKD 앞에 2006년도와 좀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왜냐하면 보통 한국 거는 미국 K도키 지침을 따라서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이 앞에 2년 전 거 나온 거를 좀 참고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국 거에 더 들어가 있는 거는 3에서 5단계일 때 칼슘과 인의 곱한 값이 55 미만이어야지 혈관 건강에 이롭다라는 표시를 한번 해놨고요. 2012년도 유럽 신장관리협회에서는 혈액투석 환자에서는 1000에서 1400 정도로 맞춰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0에서 1400이 맞는 수치는 아니고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실현 불가능하다. 어떻게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단백질에는 이꼴 인이 함께 들어있는데 이거와 이거는 같이 맞춰가기가 힘들다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을 좀 제시를 한 게 유럽 쪽이고요. 2017년도 다시 미국 KDIGO에서는 공격적인 식이 인지하는 다른 영양소, 특히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명시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에 대한 포커스를 너무 많이 맞추다 보면 단백질을 너무 줄여서 먹게 된다든지 다른 또 영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좀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2020년도 미국 K도키에서는 또 다시 CKD 3에서 5단계일 때는 5기일 때는 인수치 유지를 위해 식이인 섭취를 조절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되게
원래는 800에서 1000이었는데 이 800에서 1000으로 딱 이제 했던 가이드라인이 이제 다 버려지고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인 수치 유지를 위해 식이인 섭취를 조절하면서 먹어라. 인 섭취 제한 치료를 할 때는 인 함유 식품의 바이오 어빌리티를 고려해서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2022년도 이제 제4판 한국 것도 출시될 예정인데요. 아마 이런 대략 2020년도 K도키 지침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2020년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걸 좀 보면요. 남자, 여자 19세 이상 인 권장 섭취량은 700mg, 상한 섭취량은 3,50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따로 분류해서 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을 권고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콩팥병 환자분들은 이 기준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일반인들도 700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여기 앞서서 그 2022년도에 바이오 어빌리티를 고려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2022년도 미국 K도키 지침에 보면은 3에서 5단계일 때는 세럼 레벨을 잘 맞추면서 그 인 수치를 잘 맞춰가면서 해라, 조절을 해라 라고 하고 있고 1단계에서 이제 5단계 투석 환자라든지 그리고 우리 콩팥병 관리하시는 분들은 consider the bioavailability. 이게 뭐냐면 생체 이용률을 고려해서 반영을 해서 합리적으로 해보라는 거죠. 제한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품이 많으니까 조심하고 이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체 이용률을 알아내고 이걸 적용을 시켜보라는 건데 한번 이 부분 어떻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파봤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응용이 가능할 거예요. 자, 요거는 좀 그림이 어렵기는 한데요. 이 파이테이트, 바로 이게 우리 몸에 인으로 들어가는 처음 모습입니다. 파이테이트, 식물에 있는 건데요. 곡물, 씨앗, 견과류 등 두류와 같은 식물성 식품의 인은 주로 피테이트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인간은 근데 피테이트에 필요한 피타제 효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피테이트를 이렇게 방출해서 만들 수가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통곡물 식품은 견과류의 인의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 우리가 콩 하면은 인 굉장히 높아서 못 먹는 식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곡류군에 있는 것들을 많이 제한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게 바로 이 곡물, 씨앗, 견과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생체 이용률을 이 논문에서 이 논문을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논문에서 생선 고기, 그러니까는 천연적으로 우리가 생선을 잡았을 때, 고기를 잡았을 때,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먹었을 때 거기에 인이 100이라고 써 있으면 우리 몸에 실제로 흡수될 수 있는 건 40에서 60% 정도라고 하고요. 곡류, 씨앗, 견과류, 콩, 잡곡, 전곡 이런 것들은 거의 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20에서 50%인데 50은 제가 제일 많이 나갔던 걸 50으로 한번 잡아봤던 거고요. 대략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공식품은 뭐 스팸이라든지 햄, 소세지 이런 것들은 100% 우리 몸에 흡착돼서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게 그래서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좀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선 고기는 이렇게 40에서 60% 정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이 40에서 60%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제 일본에서 연구한 논문인데요. 끓는 물을 어떻게 했을 때 그리고 물을 각각 수돗물을 쓸지 뭐 지하수물, 그 다음에 중탄산 나트륨물 어떤 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고기나 생선을 조리할 때 인의 함량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썰 때 이게 인의 함량이 또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건데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물 얘기는 빼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썰었을 때 이게 인이 잘 빠지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인이 날거 그대로 했을 때는 그대로 남아 이렇게 있고요. 블럭 모양, 큐브 모양이잖아요. 블럭 모양으로 한 10분 정도 했을 때 좀 더 줄어들고 30분 정도 그리고 더 많이 주네요. 삶았을 때. 그리고 슬라이드 모양, 그다음에 슬라이드를 30분 했을 때. 그리고 네, 이건 블럭은 이제 큼직큼직하게 한 거고 이게 큐브가 그렇게 썬 거였겠네요. 큐브 모양, 주사위 모양.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슬라이드가
많이 줄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삶으실 때 덩어리째 삶는 게 아니라 가능한 얇게 슬라이드를 해서 조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을 해봤는데요. 여기 프레셔 쿠커라고 써 있는 거는 우리 알고 있는 압력밥솥, 그리고 일반 냄비, 노멀 팬 이렇게 해서 사용해 봤는데요. 노멀 팬에 이 생선이나 고기를 조리했을 때, 그리고 압력밥솥에 조리했을 때, 그리고 모양은 블럭 모양으로 했을 때, 슬라이드 모양으로 했을 때를 봤는데요. 네, 압력밥솥으로 한 게 확연하게 이 인수치가 낮아지고요. 그리고 시간 30분 정도를 했을 때 이 슬라이드로 한 게 이내 양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린 결론을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보면, 인을 낮추기 위한 조리 방법으로 고기는 찬물에 1시간 정도 핏물을 제거하고 조리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단백질 식품을 오랜 시간 30분 정도 담가서 가열을 하는 게 좋습니다. 냄비를 선택할 때는 일반 냄비보다 압력 냄비로 할 수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제거가 될 수 있고요. 고기를 덩어리보다는 로스용, 아까 슬라이드 모양으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기를 구워 드시는 것보다 삶아 드시면 이는 40에서 50% 정도 더 감소합니다. 자른 육류는 기름을 조금 섞어 물에 끓여서 드시는 게 더 좋고, 고기나 생선에 기름을 두르고 구운 후에 접시에 담기 전에 키친타올로, 아마 인이 이제 나왔기 용출됐기 때문에 키친타올로 좀 기름을 닦아내고 이렇게 조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간 칼륨에 대한 조리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인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럼 곡류, 씨앗, 견과류, 콩, 잡곡, 그 다음에 전곡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생체 이용률이 20에서 50%입니다. 자, 콩은 먹어도 될지.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많이 보고 싶은데요. 콩은 여러분 일단 칼륨, 인이 많아서 무섭잖아요. 일단 안 먹는 게 좋겠다라고 교육을 하고, 콩은 일단 배제를 많이 시키는데요. 콩을 한번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콩은 이제 서리태콩, 대두, 그 다음에 병아리콩 렌즈, 그 다음에 백미도 조금 같이 나란히 놔봤는데요. 네, 백미 한 그릇에 100g에 87g이라는 우리 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 P가 인입니다. 인, 포스포러스 인이고요. 서리태는 653. 엄청 많죠. 그리고 대두에 660, 병아리콩 좀 적네요. 367. 이래서 우리가 흰밥을 먹으라고 추천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포타슘, K, 포타슘 또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콩밥을 먹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콩밥하면 정말 그 콩으로만 다 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흰밥에 콩을 넣고 콩밥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진짜 콩을 한 움큼 먹진 않잖아요. 네, 제가 이 1인 분량에 들어가는 가장 많은 양을 잡아봤을 때 20g이면요. 여러분이 손으로 딱 잡았을 때 꽉 차서 손이 안 다물어지는 느낌이 한 20g 정도 되거든요. 꽉 차요, 손에. 그 정도가 우리가 1인 분량으로 잡는 콩인데요. 우리가 100g을 다 쓰는 게 아니고 20g 정도 쓰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20g 정도 쓰게 되면은 서리태는 인 함량이 121, 대두는 132, 73, 76. 서리태 밥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서리태 콩밥으로 해서 흰밥이랑 섞어서 하잖아요. 그럼 이때 또 흰밥은 한 공기 다 먹는다고 하면 78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흰밥은 한 공기 먹고 서리태는 그 흰밥에 조금 섞어져 있으니까 그 분량을 다시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어빌리티, 생체 이용률을 계산을 해서 20에서 50%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로는 26에서 65 정도, 대두는 26에서 66 정도가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인처럼 100% 흡수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먹으면 굉장히 위험하겠지만 이것도 물에 담근 걸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생체 이용량만 계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콩은 우린 또 물에 담갔다가 불려서 저희가 또 그 물을 버리고 또 쌀을 짓잖아요. 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20g만 해서 생체 이용률을 비교해서 봤을 때 서리태는 26에서 65, 그리고 대두는 26에서 66, 병아리콩은 14에서 36 이렇게 되면 흰밥 한 공기 먹었을 때 15에서 흰밥도 생체 이용률을 적용해 봤습니다. 15에서 40이니까 우리가 한 공기에 90g 정도 쓰거든요. 밥 한 공기 지을 때요. 그러면은 요렇게 흰밥에서 한
흰밥을 한 공기 다 아니고 한 2분의 3분의 2 정도는 흰쌀을 쓰고 3분의 1은 우리가 서리태를 쓴다면 충분히 콩밥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도 K도키에서 단백질 섭취량을 좀 줄였는데요. 단백질 섭취량 원래 0.6에서 0.8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아직 이걸 반영 안 한 병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바뀌어서 0.5에서 0.6 그러니까 예전보다 단백질량을 더 타이트하게 줄이라라는 이제 권고사항이 돼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단백질 자체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거 그리고 악화시키는데 가장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금과 이 단백질량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조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투석 환자분들 이거 계산하실 때 0.6에서 0.8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 아니고 0.55에서 0.6 근데 나는 당뇨병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0.8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당뇨병은 0.8에서 1.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 있으신 분들도 더 타이트하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0.2g 정도가 kg당 더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로 얘기 드리면 제가 60kg이에요. 그러면 60이면 딱 0.5 정도 먹는다 치니까는 30g 정도의 단백질을 먹는 건데 30g의 단백질이 그중에서 밥이나 채소에서 들어오는 거 반 빼니까 15g 되겠죠? 15g의 단백질을 먹는 거니까 한 계란 후라이 2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하는 방식은 우리 다른 영상에도 있으니까 그걸로 더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공육은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자, 삶은 대두 삶은 게 한 305g 정도의 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100g으로 환상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먹을 때 20g 정도 밥에다가 넣어서 먹는다면 충분히 먹을 수 있겠고요. 콩국수 43 정도. 얘는 가공 과정에서 이제 콩국수는 가공 과정에서 이제 인과 칼륨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식재 중에 하나입니다. 콩국수? 이거 콩국수는 왠지 견과류가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예. 콩국수는 살펴보면 이 인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국물채 막 드신다. 그거는 안 되고요. 그냥 묻어있는 거 정도로 한 끼 식사하시고 면에 묻어있는 거 정도 드시고 국물은 그냥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유에도 가공 과정이 거쳐지면서 100g당 두유의 인의 함량은 53.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유만 먹으면 된다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두유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의 생체 이용률을 고려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인의 바이오 어벨리비티에서 이제 가공식품, 영어로 제가 해놓은 거를 한글로 못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가공식품 있는데요. 이 가공식품은 거의 100% 흡수되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이건 일반인도 콩팥 환자도 무조건 안 먹고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팔방미인인데 미생물 번식 억제, 그러니까 식중독이 안 나게끔 도와주고 식품의 탄력, 단무지가 탱글탱글하게 해주고 그 치킨의 바삭바삭한 식감이라든지 감칠맛을 나게 하는 기능 이런 게 인의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글리세롤, 인산칼륨 이게 다 식품에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산철, 글리세롤, 인산칼슘, 제2인산칼륨 이렇게 막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다 여러분들이 다 라벨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식품 라벨 보실 때 과자나 어떤 조미료나 사실 때 라면 같은 거 살 때 산도 조절제 인산이 딱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산이라고 적혀 있으면 내 몸에 안 빠지는 인입니다. 안 드시면 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산도 조절제 써 있는 거 안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주로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콜라, 라면, 아이스크림, 그리고 단무지 이런 거에 들어있고요. 의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정육점 가서 고기 사면 아 이건 신선한 거니까 천연식품이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 도살하고 난 다음에 도축 과정에서 이 인산염이라는 거 주입을 합니다. 그래야 고기가 신선하고 적색빛을 잘 돌게 해주기 때문에 이 인산염을 주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고기를 사 왔을 때 오고 나서 이거를 물에 좀 담가 놓고 조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에 담그면 인도 빠지고 그리고 우리 원래 인을 빼기 위해서도 하는데 이렇게 바로 그냥 굽는 것보다 이 인을 빼기 위해서 물에 담가 놓고 조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
수족관에 이제 우리 횟집에서도 이렇게 수족관에 오징어도 있고 뭐 한데요. 여기에서도 생선들이나 이게 탱글탱글하게 육즙점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인산염이 수족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싱싱한 거 내가 떼었다고 해도 가공식품 아니네 하면서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물에 한번 담갔다가 데치는 작업도 하시면 더 좋고요. 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빵인데요. 빵에도 인이 왜 들어갈까 싶은 게 빵이잖아요. 소세지 빵도 아니고. 근데 인에 많이 들어있는 게 빵이기도 합니다. 빵은 베이킹 파우더라는 이제 팽창제를 사용해서 빵이 만들어지는데 100g에 팽창제 100g의 인이 9,918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는 팽창제로 10g만 써도 990이 되는 건데요. 이 빵 잘못 막았다가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베이킹 파우더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베이킹 파우더를 몇 그램 썼는지 안 보이잖아요. 이 베이킹 파우더는 사실 왜 쓰는 거냐면요. 빵의 발효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이거를 빵을 한두 시간만에 발효가 되면은 사용해서 빵을 많이 찍어내니까 공장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효모를 사용하면 이건 하루 이틀 숙성한 다음에 이게 빵이 부풀어져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뭐 빵집에 가서 뭐 베이킹 파우더를 썼던 효모빵을 썼던 그냥 내가 그냥 눈에 가는 거 그냥 집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인위적으로 막 발효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베이킹 파우더 빵보다는 천연 효모빵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효모빵이 베이킹 파우더를 안 쓰고 효모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인의 함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효모빵을 찾아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효모빵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빵집에 갔는데 효모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네, 효모빵은 비싸기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이거는 천연 효모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항상 자랑하는 마크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자료를 실어봤는데요. 저희 환자분 중에 자기가 너무 속이 답답할 때 콜라 한 잔 먹고 싶은데, 그리고 외식 갔을 때 다 못 먹으니까 콜라 하나 하고 싶은데 콜라 먹으면 이 높아지니까 탄산음료 못 먹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탄산음료 중에 콜라에만 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다에는 인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뇨병만 없다면 콜라랑 사이다 중에서 뭘 이렇게 해야 된다면 콜라는 당연히 제껴서 안 되고요. 탄산수라든지 아니면 사이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뭐 식혜도 있겠고요. 근데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사이다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탄산수를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콜라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스크림에도 인이 굉장히 많은 식품 중에 하나죠. 여름철만 되면은 이제 너무 덥고 하니까 갈증이 나서 아이스크림 먹다가 인수치 확 높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을 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우유에 있는 그 유제품으로 만든 아이스크림, 유크림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인 함량이 높지만 샤베트로 돼 있는 것들은 인 함량이 낮습니다. 2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을 고를 때는 샤베트 형태의 아이스크림 골라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역시 당뇨병 환자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샤베트 형태가 좋겠고 약간 크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유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유는 인 함량이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101 정도 되고 아몬드유는 30, 기리유는 112, 그리고 두유는 69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유를 많이들 드시는데요. 인 조절도 좀 해야 되고 투석전이다 하면은 저는 투석전이다 하면은 단백질 함량이 좀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낮고 칼슘 수치는 좋고 인 함량도 떨어지는 이 아몬드유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양이 좀 적고 하는 또 인 조절이 필요 없는 1, 2단계이신 분들은 기리유를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단백질 양이 우선적으로 많아야 좋거든요. 단백질이 충분히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은 우리 두유 같은 거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라떼 음료 드시고 싶을 때 커피 라떼 이런 거 하시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요새 커피숍에서는 기리유로도 바꿀 수 있고 한데 두유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커피에 적용해 보고 싶을 때 라떼 우유 같은 거 해보실 때
기리유로도 하실 수 있고 아몬드유로 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우유만 선택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두유, 우유, 오트밀, 아몬드우유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치즈는 왜 그러면은 인이 많으니까 안 되는 식품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자료가 그래서 90년대 자료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에도 리코타 치즈가 있고 크림치즈가 있고 브리치즈가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노란색 치즈가 에멘탈 치즈나 이 체다 치즈 자체가 워낙 이함량이 857 굉장히 많았던 건데요. 사실 이렇게 이 치즈 자체는 굉장히 인이 높지만 인이 낮은 치즈도 있습니다. 리코타 치즈, 크림치즈, 우리 빵에 발라먹는 크림치즈 있잖아요. 근데 이거 100g 다 쓸 거 아니니까요. 우리는 크림 한 스푼 정도만 쓸 거니까요. 크림 이렇게 해서 20g 정도 1인 분량 사용했을 때 21g, 그리고 리코타 치즈 40g, 37g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치즈는 무조건 안 돼 아니고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빨리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영양 성분 자료집에서 제가 좀 활용을 해봤는데요. 한 끼 식사로 이 해장국에 한 132가 들어있고 소고기 육개장에 137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한 끼로 먹을 수 있는 게 300 이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렇게 좀 분류를 나눠보고 주의식품, 주의 필요 단계로 해봤는데요. 동태전이라든지 해물찜, 전골 이런 것들은 이함량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그리고 밥에는 한 인이 100 정도 들어있으니까 외식할 때는 누가 칼륨 제거, 인 제거해서 밥을 주진 않잖아요. 네, 우리 칼륨 제거하면서 밥도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칼륨 제거, 인 제거 여러분들 하시면서 하면은 이 100보다 더 줄여서 드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00을 해서 계산을 어림짐작 하셔서 드셔야겠습니다. 이건 이탈리아 자료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2인 식사 안내를 피라미드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양 쪽에서도 이렇게 좀 이런 고급진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현직 영양사들이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보면은 계란 노른자는 너무 많다. 이니 그러니까 흰자 정도 괜찮겠다고 나와 있고, 이거는 쿠스쿠스라는 그 되게 밥처럼 생긴 샐러드인데요. 이런 것도 있겠고요. 요거는 리코타 치즈 이 정도 좀 소량, 이건 양이 많아서 여기 위에 올라갔지만 반 정도 드시면 내려갈 수 있고, 같은 치즈지만 에멘탈 치즈는 굉장히 높고 노른자 굉장히 이함량이 높고요. 인이나 이런 것도 이함량이 높아서 주의해야 되는 식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콩은 먹을 수 있다, 안정적이다 라고 이렇게 시리얼, 콩 이런 것들 인 함량에 대해서 안정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고, 인은 보일링, 끓이면 낮아진다. 그래서 인도 데치고 삶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먹어봐라 라는 인 식사 안내 피라미드입니다. 이거는 프랑스 교육 자료입니다. 프랑스가 아니라 이탈리아 교육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 어디서 찾았냐면요. 저희 이제 책이기도 한 콩팥병 클리닉을 참고했고, 콩팥병 무얼 먹을까? 그리고 저희 유튜브 내용도 더 어디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품 내용은 농시청 올바로 가시면은 이 식품당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콩에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양사만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직접 찾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푸드데이터 센트럴 이거는 한국에 없는 외국 음식 있잖아요. 식품들 그런 것들 여기 가면은 외국 자료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 식품안전나라에서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 국민들을 위해서 공짜로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도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고 자료가 있고요. 네, 질문은 제가 만들어봤지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